안녕하세요. 임대주택 스터디메이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LH 행복주택 모든 계층별 서류를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LH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임대주택 창 안에 임대정보 접속합니다. 임대 유형 중에 임대주택에서 행복주택을 클릭하고 공고 중, 접수 마감, 접수 중 중에 공고 상태를 맞게 설정을 합니다. 공고명에 신청한 공고명을 입력을 합니다. 검색을 하면 아래쪽에 본인이 원하는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명이 확인이 되고 유형은 행복주택으로 확인이 됩니다. 예시로 도청 이전 신도시 접속해 보겠습니다. 항상 공고문이 어느 창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공고문 파일을 열어서 자세한 자격, 일정, 임대 조건 모든 내용들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공고문 파일이 업로드되는 하단에 다운로드 공간에 공사 양식과 팜플렛 등 기타 첨부 파일을 확인하시면 서류와 Q&A라든지 공고에 해당되는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간혹 공고에 따라서 필수 서류 외에도 입주 자격 완화 확약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 공고별로 확인해서 완화 공고가 아닐 때에는 이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알려드리는 그 경로를 통해서 본인들이 그 서류 발급을 하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류 발급하는 경로는 다양한데 LH 청약센터 창 우측 상단 메뉴를 클릭하고 왼쪽 카테고리 청약 결과 조회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를 클릭하면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화면이 확인됩니다. 그러면 유형을 행복주택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또 공고명에 본인이 신청한 공고명, 단지명 또는 지역명을 입력해서 검색을 하면 확인이 됩니다. 왼쪽에 박스에는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이 업로드가 되어 있고요. 접수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각 공고별로 그 서류 제출 대상자 명단 옆에 제출 서류 목록이 같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제출 서류 목록을 클릭을 하면 팝업이 되고 이 팝업 창 안에 LH 공사 양식 필수 제출 서류 그리고 또 각 계층별로 필요한 양식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서류를 확인하면 거의 찾으실 수가 있고요. 출력을 손쉽게 해서 청약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LH 행복주택 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항상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에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모집 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고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대학생 계층과 청년 계층은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서 제출하셔야 하고요. 서류 제출은 온라인 청약 후에 서류 제출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 서류 제출 기한 내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고 위조, 변조, 허위임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당첨과 계약이 취소됩니다. LH 행복주택 모든 계층의 공통 제출 서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반드시 세대 구성 사유,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전자민원창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때에는 포함, 미포함을 잘 체킹을 해서 이 표기될 내용들이 다 표기되도록 전자민원에서 출력하면 그 전자민원 서류도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와 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 본인 및 배우자의 등본 각 한 통씩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예비신혼부부 같은 경우도 당사자 두 분 모두 등본을 각각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초본 보겠습니다. 모든 계층에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초본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고일 이후 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등본이 분리된 공급 신청자는 공고일 당시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초본 한 통 추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아래 해당자 계층 중에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합니다. 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한부모 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학생과 청년은 혼인 중이 아닌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부모 가족도 이제 한부모 가족은 혼인 중이 아닌 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상 배우자가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세대 분리됐거나 정상 혼인관계인데 세대 분리가 돼서 등본에 분리돼 있거나 미혼, 이혼, 사별 같은 경우에 반드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하시는 겁니다. 신혼부부 계층 중에 예비 신혼부부는 대표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각각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로 쌍방이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 기준으로 발급을 하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외국인 등록증, 복사본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등 해당 서류를 추가로 꼭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준비도 하고 외국인 배우자의 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 배우자의 거소사실증명서 같이 동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이 서류는 계층 전체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자가 서명 또는 날이 난다. 예비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대표 신청자가 작성하면 됩니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는 주거급여 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작성을 제외합니다.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분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계층은 다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서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대표적으로 임차보증금과 임대보증금이 있습니다. 임차보증금은 세입자, 임차인에 대한 사항이고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건물주인에 해당되는 임대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확정일자가 표시가 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제출할 필요 없고 다만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에 LH공사 임대보증금 기재하고 작성은 해주시되 계약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미표기 시에는 인터넷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정보 제공 동의서를 통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고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에는 반드시 보증금 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분양권 보유자는 분양계약서 사본과 분양대금 납부 확인원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지 않은, 등록이 되지 않은 주식을 말하고요. 이런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증권사 조회 내역, 주식 보관증 등 종목, 수량과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자금, 출자지분, 출자증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청년 세대원 그리고 청년 세대주 단독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이 1인으로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청년이 등본의 세대원일 때에는 본인 자산, 소득, 무주택 이런 부분만 보기 때문에 우선 그 자산에 대한 부분이나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비상장 주식, 출자금 이런 부분들 본인에게 있는 부분만 체킹을 하고 증빙하는 겁니다. 청년분들 자격검증 범위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청년 같은 경우에 공고일 기준으로 등본상의 세대주인데 세대 구성원이 있을 때는 세대 구성원의 자산도 같이 검증하기 때문에 주택은 청년 본인만 집이 없고 무주택이시면 되지만 등본에 세대주가 돼 있고 그 세대 구성원이 있는 청년 세대주 같은 경우는요. 자산, 자동차, 소득, 세대 구성원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작성할 때 세대 구성에 따라서 작성 대상이 달라지겠죠.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그리고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작성이 예외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분들은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검증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계층 신청자 전체가 제출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 동의를 얻고요, 작성하시는 겁니다. 대학생 계층 같은 경우는 신청자 본인과 부모에 한해서 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예비 신혼부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해서 작성을 합니다. 현재 등본상의 구성이 아니라 앞으로 입주할 때 혼인으로 구성할 세대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급여 수급자, 개인정보 동의서는 제출을 하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의를 받는 대상이 만 14세 미만의 세대 구성원일 때에는 보호자가 대신 서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요, 동의란이 두 곳이 있는데요. 두 곳에다 성명을 정자로 서명합니다. 성명을 정자로 서명하시고 사인이나 도장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래 해당자만 제출하시는 서류,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 임신진단서 또는 병원 직인이 날인된 임신확인서도 가능한데, 임신확인서는 진단 기능이어야 하고요, 소견 기능이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사 양식 중에 조금 어렵고 생소한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우선 1번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금융정보 동의서는 점선이 비켜나가지 않게 잘 이름을 정자 서명해 주시고요. 정자로 써주시고, 그리고 2번에 신청자와 등본에 구성된 세대 구성원, 관계, 이름, 주민번호, 이 두 곳 동의란에 모두 정자로 서명합니다. 도장 사인 안 됩니다.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이름, 생년월일, 주소 기입하시고, 아래쪽에 그 기타 자산과 부채로 나눠지는데요. 우선 이 부채 임대보증금은 집주인, 건물주인, 임대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임대보증금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하고 비워두시면 되고, 있으면 예라고 체크하고 이 내역들을 자세히 다 기재하시고, 또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표기된 사본을 증빙해 주셔야 됩니다. 장기카드 대출 같은 경우에, 카드론 같은 경우는 그 공적으로 부채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이 대출, 이 부채를 증빙하지 않을 때 행복주택에 자산을 초과하겠다 싶으신 분들은 예라고 체크하시고 작성하고 해당 그 신용카드사에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카드론 대출을 증빙하지 않아도 그 행복주택 본인 계층의 자산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럴 때는 굳이 개인적인 그 사생활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지만, 굳이 자산이 이 금액을 증빙하지 않아도 초과되지 않을 때는 아니요 하고 비워둔다고 해서 편법은 아니죠. 이거는 본인이 제출 안 했을 땐 본인이 손해보는 건데,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임차보증금은 보통 모든 임차인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전세, 보증부 월세일 때 보증금. 이 보증금은 세입자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예라고 체크하고 기재하고 확정일자 표기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되고, 이 칸이 두 칸 있는 거는 계약서 하실이 두 건이 있을 수도 있고, 주택을 임차하고 상가를 임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칸이 있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한 칸만 기재하시면 되고요. 분양권, 비상당 주식, 출자금, 출자 지분도 보유하고 있으면 예라고 체크하고 기재하고 서류 증빙하고, 없으면 아니요 체크하고 비워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아래에 추가 제출 서류 보시고 증빙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 예비 신혼부부 세대 구성 확인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기준으로 작성을 합니다. 현재 등본 구성원이 아니고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그래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그 등본상에 그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번호 쓰시고, 그 세대주와의 관계라고 하는 거는
그 당첨되고 입주했을 때 등본상의 세대주가 누가 될 건지 그 기준으로 해서 작성하시고,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신청인 세대, 배우자 세대 이 부분은 간혹은 어떤 필요나 사항에 의해서 등본에 합과하지 않고 분리돼서 입주하는 신혼부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 그럴 계획이 있는 분들은,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체크하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학생 계층, 그 복학생, 다음 학기 복학 예정자도 대학생으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서, 복학 예정자의 복학 및 복학 증명서류 제출, 미리 각서를 진구합니다. 그 행복주택 공급 대상 중에 대학생으로 신청하였으며 입주 지정 기간 만료일 다음 학기까지 복학을 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 신청 미자격자가 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복학 후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것임을 서약하며, 해당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어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이 양식을 복학생은, 복학 예정자는 반드시 서류 제출할 때 제출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그 LH 행복주택의 공급 대상자별, 계층별로 이제 추가 제출 서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생 계층입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거는 대학생 계층입니다. 우선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학기에 이제 입학 예정자는 입학증명서 또는 등록금 납부 확인서 중에 하나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재학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아직 입학 예정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학증명서나 등록금 납부 확인서 중에 제출하셔야 되고요. 복학 예정자,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와 및이죠. 및. 휴학증명서와 그 복학 확약각서, 조금 전에 보내드린 각서, 공사 양식을 반드시 휴학증명서와 같이 제출하셔야 되고, 복학 후에는 1개월 내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지 당첨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졸업예정증명서, 그러니까 우선 대학생이 재학생도 되지만 졸업 유예자, 졸업 예정자, 수료는 했는데 졸업하기 전에 대학생, 이런 분들도 대학생 계층으로 신청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졸업 예정 증명서 또는 대학 수료증으로 증빙하시면 대학생으로, 졸업 유예자, 졸업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기술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둘 중에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졸업과 재적 기준으로, 공고일 기준으로 2년을 넘지 않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업준비생 이 두 서류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대학생 계층 중에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모의 이혼 등으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인을 합니다. 이혼 사실을 확인해서 그 부나 모 중에 현재 대학생이 그 같이 관계가 연결되고 보호를 받고 있는 부나 모의 소득만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의 또는 취준생의 등본과 초본, 그리고 부나 모의 등본과 초본을 같이 제출해서 공고일 기준으로 이 해당되는 부나 모와 정말 동일 거주지에 거주하는지, 그래야 그 부나 모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합산하고 자격을 검증을 하는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 청년계층 보겠습니다. 청년계층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 필수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는 미가입자도 발급이 됩니다. 단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보면요, 미가입자, 유예자 여러 가지 그 상태에 맞게 체크가 돼 있고 그 상태에 대한 가입증명서가 발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가입자도 발급되니까 모든 청년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으로 발급하셔야 되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같이 타 공적 연금 가입자의 경우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도 제출하고 또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유의해 주시고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이력도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해서 모든 청년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자, 사초생 보겠습니다. 청년 계층 안에 또 사초생이 포함되잖아요. 사초생 보겠습니다. 사초생에는 그 세 가지 종류가 있죠. 공고일 기준으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데 그 전체 소득 경제활동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자, 또 완화된 공고는 7년 이내인 자,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사초생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로 신청하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전체 이력, 건강보험 자격 등실 확인서 전체 이력, 그리고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 연금 가입자 경우에 또 추가로 연금 가입 증명서 제출합니다. 이 부분은 청년하고 다를 게 없네요. 그리고 사초생 중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구직급여 수급자, 쉽게 말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인 거죠. 퇴직 후에 모집 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고용보험 수급 자격증이나 수급 자격 인정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 요건 이제 필수고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전체 내역으로 가입부터 현재까지 다 이렇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그리고 사회초년생에 예술인이 있죠. 예술인. 예술인은 본인이 그냥 예술인이야 이렇게 해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하는 자에 하나인데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연금가입증명서 전체 이력으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전체 내역으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예술활동 증명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재단의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예술활동 증명서가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계층 중에서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보겠습니다. 청년계층 중에서 거주지가 아닌 소득근거지로 순위를 신청한 사람. 1순위, 2순위 순위를 선택할 때 거주지가 아닌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분들은 아래의 서류들을 반드시 추가해야 됩니다.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이 서류가 발급되면 이 아래 건 필요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본사는 서울인데 지사는 제주도다. 본사는 대구인데 지사는 경남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직장 사업자 등록증의 주소와 그 순위로 선택한 소득근거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그 직장 소재지 확인이 불가할 때는 재직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고요. 재직증명서가 제출이 불가한 직종 같은 경우는 근로계약서나 위촉증명서를 또 제출해서 소득 근거지가 일치하는지를 증빙해야 됩니다.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지 않습니까?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비영리단체의 사업자 등록증 기능을 하는 고유번호증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계층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또 두 번째,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 예외, 이미 계속 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요.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이런 분들 중에서 근로자가 아니고 대표자인 경우에는요. 사업자 등록증명이라고 구세청에서 발급된 서류가 있습니다. 이 서류도 추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가 아닌 그 외 분들은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또는 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중에 하나 해당 직장이나 세무서에서 발급받아서 추가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기본적으로 일반 공급은 5년인데 완화됐을 때는 7년으로 완화가 되잖아요. 이제 공고에 따라서 증빙할 때 5년 또는 7년이 경과한 사람 중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제외가 필요한 사람.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그 청년계층 같은 경우는 특별히 사초생은 경제활동한 기간 합산해서 5년 또는 7년이 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학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총 경제활동 5년, 7년 중에 대학이나 고등학교 재학 중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은 제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제외가 필요한 분들은
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증명서, 최종 학력 서류를 제출을 해야 이 기간을 제외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 이후에 경제활동한 기간만 산정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공고1 현재 주택청약 종합저축 미가입자. 공고1 현재 가입이 안 되어도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입주 시에 당첨이 돼서 입주 시까지 청약통장 가입해서 사본 제출하지 않으면요. 당첨 취소됩니다. 계약 해지되고요. 입주가 불가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보겠습니다. 신혼부부 계층. 모든 신혼부부들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상세증명서, 전부사항증명서라고도 하죠. 전체 혼인기간이 나오게 발급해 주셔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 서류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예비 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행복주택 예비 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 신혼부부는 공고1 현재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 혼인을 구성할 세대이기 때문에 LH 공사 양식 예비 신혼부부에 대한 그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고요.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대표 신청자의 예비 배우자의 신분증 사본도 반드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입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당첨, 계약이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입주 시점에 혼인 후에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혼인관계 증명서 반드시 입주 전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로 제출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비 신혼부부는 입주 전에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되고요. 신혼부부 계층에 한부모 가족 계층이 신혼부부 계층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한부모 가족은 공통 제출 서류로 이제 서류가 다 준비가 되는 거거든요.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특별히 한부모 가족에 대한 특이 서류가 없고 공통 제출 서류에 해당되는 서류, 본인에게 해당되는 걸 신청하면 되고 그 외에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에 한부모 가족 신청자가 이런 사항에 해당될 때 보시고 포함되는 항목의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순위를 거주지가 아닌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자, 신청자 본인의 아래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합니다.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으로도 제출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는 겁니다. 공고1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법인등기부 등본 중에 제출이 어려운 그 비영리단체 같은 경우는 고유번호증으로 대체합니다. 위 서류로 직장 소재지 확인이 불가할 때는 반드시 재직증명서 추가로 제출하셔야 되고요. 또 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직종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를 또 제출을 합니다. 배우자의 소득근거지로 신청한 자,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 계층 행복주택의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거주지나 소득근거지 이제 순위를 선택할 때 신청자 본인이 아니고 상대 배우자의 소득근거지나 거주지가 1순위나 이렇게 유리한 그 기준이라 그러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의 소득근거지로 순위를 인정받고 신청한 분이면 이 배우자의 아래의 서류 동일하게 이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 이력, 또 배우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이런 타 공적 연금 가입자라면 그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하시고 또 배우자의 소득활동 중인 직장에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나 법인 등기부 등본, 또 비영리대단이면 고유번호증 이렇게 제출하셔야 되고 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 서류로 직장 소재지가 확인이 안 된다. 그러면 추가로 이것도 내시고 재직증명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되고 또 재직증명서로도 제출이 불가하다. 그러면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된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공고1 현재 소득활동 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의 납부 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그 모든 분들은 국민연금 가입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미가입자라 하더라도 발급은 되는데
국민연금 가입 증명서 사항에 이런 사항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에는요,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증명을 제출하셔야 되고, 이런 대표자가 아닌 그 외 근로자나 그 외 분들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증명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해당 직장이나 세무서에서 발급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신혼부부 계층 같은 경우도 청약저축은 공고일 현재 가입이 안 돼 있더라도 입주 시점까지는 반드시 가입해서 증빙을 해야 입주가 당첨이 취소되지 않고 계약이 해지 처리되지 않기 때문에 입주 시에 혹시 가입되어 있지 않던 신혼부부 계층은 그 입주할 때까지 반드시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령자 계층은요, 공통 제출 서류 외에 추가 제출 서류가 없습니다. 아주 홀가분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통 서류 외에 주거급여 수급자 증명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류가 상당히 행복주택은 계층별로 복잡합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차근차근 체크하면서 메모해가면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메모하시면 그리 또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여러분들의 LH 행복주택 서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